제가 이 선언 설립하고 그해 가을에 이제 도반 초청 법회하고 오늘 섰는데 또 이제 또 언제 여기 설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참 이렇게 또 서니까 반갑고 좋습니다. 제가 본래 강의로 이 밥을 먹고 사는 것 중에 하나도 강의였는데 이렇게 앉아서 강의하는 거 굉장히 어색해요. 되게 이제 서서 하는데 어색한 마음을 좀 진정하고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이 초청해서 뭔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무슨 말씀을 할까 하다가 생각하다가 이 세상 사는 얘기를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은 삶에 대한 얘기를 좀 했으면 합니다. 전 뭐 예전이나 지금이나 다 수행자지만 우리가 수행자로서 살아갈 때 우리 이제 새말꿀을 잡는 사람이니까 새말귀를 잡는 사람으로서 하루를 살 때 정말 내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다. 또는 허공으로서의 나다. 또는 모습을 잘 불리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시간이 다 모아보면 하루에 얼마나 될까 하는 생각을 가끔 해봐요. 제가 예전에 요즘 새말꿈 뭐 다른 형태의 새말꿈입니다만 하여튼 예전에 백본생이 말씀하신 새말귀를 잡았을 때 생각하면은 다 모아도 하루에 10분이 안 되지 않았을까? 하루 24시간 중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세수하고 밥 먹고 이제 옷 입고서 이제 출근해서 회사 가서 일을 하고 이제 퇴근해서 요즘 뭐 우리 최영남 보살님 부군 되시는 분은 요즘 뭐 아침 새벽에 들어오시는 모양이던데 예전에도 뭐 많이 그랬죠. 우리가 9시에 퇴근해서 집에 가면 10시, 밥 먹고 나면 10시 동안 기억을 합니다. 그렇게 살았고 그럼 이제 좀 앉아서 TV 좀 보다가 소파에 누워서 이제 잠이 들고 그럼 와이프가 또 흔들어 깨워서 들어가 자고 또 아침에 일어나고 그렇게 사는 24시간을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정말 수행자로서 생활길을 잡는 사람으로서 정말 내가 이 몸뚱이가 내가 아니다는 그거를 붙잡고 있는 순간이 얼마나 됐겠느냐 모아보면 참 작은 시간입니다. 참 작은 시간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새말귀를 잡고 있지 않을 때, 그러니까 허공으로서의 나라든지 빛깔수 냄새 없는 자리라는 것을 잊고 살 때,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즉 요리를 할 때 김치찌개를 끓인다. 뭐 김치찌개는 좀 쉽죠. 저도 끓여봐서 압니다. 근데 좀 뭐 어려운 예를 들어 김치를 담근다. 뭐 절이고 뭐 양념해서 버무리고 뭐 하잖아요. 그런 거 할 때 빛깔소리 냄새도 없는 자리 잡으면서 하기 쉽지 않습니다. 못합니다. 저 같으면 못합니다. 저는 김치를 담을 때에는 김치를 담는 행위에 집중하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당신이 일을 할 때에는 일을 하는 거에 집중해라. 저처럼 커피를 볶을 때에는 커피 볶는 거에 집중해라. 커피 볶는 자가 누군가 이건 내가 이 육체가 하는 게 아니. 그러다 보면 이미 다 끝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할 때, 아침에 세수를 할 때는 세수를 하고, 밥을 먹을 땐 밥을 먹습니다. 출근한 그 지하철이나 버스 안에서는 새말귀를 잡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순간에 누군가 통화를 하게 되면은 또 그 통화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전체 24시간 중에서 23시간 50분 그렇게 돼가는데 과연 우리는 이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해서는 거의 생각을 안 하고 산다는 것이죠.
저는 이제 가끔 그 생각을 해보죠. 만일 백봉 선생님이 56에 이제 견성을 하셨죠. 56, 57 그때인데 백봉 선생님은 그 전에도 이 건달이셨거든요. 그러니까 백봉 선생님 친구분들이 정리해 놓은 거를 그 영도 문화원에서 정리한 걸 보면은 건달 김기추, 백수 김기추라고 이제 알고들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은 직업이 없으셨어요. 돈 버는 일을 등한시하셨죠. 그리고 견성을 하신 다음에는 워낙에 이 지혜가 밝아지시니까 사람들이 자꾸 이제 불교를 선을 물으러 오니까 사람들을 가르쳐주고 그 사람들을 개고시키는 쪽으로 이제 나가셨단 말이죠. 그런데 선생님이 예를 들어 30살에 견성을 하셨다. 또는 40살에 견성을 하셨다. 또 여기 지행고사님처럼 성형외과 의사를 하다가 어느 날 툭 견성을 하셨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면 성형외과를 때려치우고 그 다음날부터 딱 선을 만들어가 나한테 와서 물어보라고 하셨을까? 그렇게 하면 아니거든요. 그건 아니거든요. 제가 창원에서 이제 주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지금 뭐 임시로 지금 서울에 와 있습니다만은 또 창원이 이제 본부니까 창원에 가서 많이 살아야 되는데 한 보름 전에 이제 부산에 사는 한 도반이 저를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같이 저녁이나 먹자. 저녁을 먹는 자리에서 이런 질문을 해요. 고사님은 백봉 선생님을 도인으로 생각을 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대답을 했죠. 참 황당한 질문이죠. 황당한 질문이다. 그럼 당신은 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느냐? 당신이 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근거가 무엇이냐 물어봤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제 도반뿐만 아니고 우리 모든 도인에 대한 하나의 상을 가지고 있어요. 도인은 어떻습니까? 항상 우위를 단정하게 해야 합니다. 쾌락적인 것, 예를 들어 뭐 고기를 먹고 술 마시고 춤을 춘다거나 노래를 부르고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고 그날 노래방 갔어요. 전 도망갔습니다만은 그런 일들 하는 것은 도인이 할 거가 아닙니다. 도인은 딱 이런 데 앉아가지고 누가 뭐 물어보면 거기서 아주 지혜롭게 다 대처를 해야 합니다. 도인이 바람 피고 하는 것도 또 그것도 어울리지 않죠, 전혀. 도인이 이 고기를 즐겨하는 것도 어울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도인에 대한 하나의 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상은 대체로 우리가 출가를 한 스님에 맞는 상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견성을 하신 백봉 선생님이 성형외과 의사를 일하는 것에 대한 이미지는 전혀 우리가 상상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백봉 선생님이 견성을 하시고 성형외과 의사를 하실 수 있죠. 하실 수 있습니다. 저처럼 커피숍에서 콩을 볶을 수 있어요. 출가한 분들은 출가한 분에 맞춰서 그런 모습을 지을 수 있단 말이죠. 저는 우리 인터넷 카페에 여운거사님이 예전에 올리셨던 임재스님의 말년의 모습을 전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 그 글이 하도 좋아가지고 읽고 또 읽었더니 다 지금도 기억을 해요. 임재스님이 말년에 난을 피해서 전쟁이 일어난 걸 피해서 어디에 있는 호국사라는 절에 계셨다. 말이 없어졌다. 마치 구리로 만든 물병처럼 새로 만든 바루처럼 그렇게 앉아 계셨다. 그 짤막한 글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렇게 좋은 거예요. 저한테도 환희심이 막 나는 거예요. 그 글을 읽으면. 자, 그건 출가하신 분으로서 그렇게 살아도 됩니다. 삶의 모습이 그래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때가 되면은 시자가 와서 상자가 밥상 들고 와가지고 밥 차려주고 그럼 밥 먹고 또 앉아 계시고 그럼 또 때가 되면 이제 주무시고 또 일어나시고 그러시면 된단 말이죠. 우리 속에 사는 사람이 그러고 살아도 되나요? 우리는 안 되거든요. 우리는 설사
이것은 내가 아니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이 육체를 불려서 여기 와 앉아서 이 얘기를 한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다 하더라도 우린 나가서 돈을 벌고 처자와 같이 어울려 살고 친구들하고 같이 살아야 합니다. 치매 걸린 어머니하고 제가 4일을 같이 있었는데 너희 휴가 보내고 치매 걸린 어머니하고 같이 그 비유 맞추면서 그런 것도 해본단 말이죠. 그게 우리의 삶이란 말이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 허공으로서 나. 그거를 알다가 그거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는데 우리가 꼴까닥하고 죽기 전에 그거를 알고나마 죽으면 그래도 인생이 헛되지 않죠.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허공으로 쓰인 나를 하고 새말귀를 잡았는데 죽을 때까지 그것도 모르고 죽어버려. 그러면 이거 우리가 어떤 그게 목에 본전도 아니고 뭐 손에 도라미 다불이라는 건 아닙니다만은 인생은 인생대로 허무하게 흘러가는 거예요. 우린 머리 깎고 출가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우린 속에 사는 사람이에요. 속에 사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수행자의 모습이 없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런데 과연 수행하는 사람이 그럼 어떤 삶의 모습을 보여야 하느냐? 참 어려워요. 참 이런 얘기를 여기서 한다고 하는 것은 참 삼십방망이 맞을 만한 그런 것들이 있죠. 그 모습을 어떻게 정의하겠습니까? 저희가 이제 제 자신의 삶을 보면은 전 선생님 참 지금도 존경하고 참 선생님에게 헌신하는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여전히 있는데 참 선생님 젊어서 만나가지고 선생님 공부하면서 그 빛깔도 소리도 냄새 없는 자리 어떤 그 색깔이나 색성, 빛깔과 소리와 냄새와 그런 거에 탐닉하지 않고 그런 거에 이끌리지 않고 그런 거로부터 최연한 삶을 많이 동경하고 갈망해 왔어요. 뭐 돈을 번다거나 출세를 한다거나 명예를 얻는다거나 그런 것들은 참으로 가치가 없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에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러고 살아왔단 말이죠. 그러고 살면 어떻게 돼요? 그러고 살다 보니까 와이프한테 쫓겨나가지고 혼자 살고 돈도 모으지 못하고 그건 세속적으로 제가 이제 세상에서 사는 친구들 제가 만나는 사람들 거의 대부분은 다 비수행자 아닙니까? 보림선언에 와서는 이런 얘기 다른 데서 어디서 그렇다 이런 얘기 하겠습니까? 비수행자들이 저를 보면은 저는 패배자입니다. 인생의 낙오자입니다. 참 내놓을 만한 그런 가정을 꾸미지도 못하고 돈도 없고 그럼 아무것도 없는 거지 뭐가 있는 겁니까? 패배자입니다. 영어로 루저라고 부릅니다. 루저. 제가 화환경을 2009년도에 화환경을 보면서 내가 그렇게 살지 않았어야 하는데 그렇게 살았구나 하는 걸 알았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를 좀 알았다 한 이후에는 몸에 힘을 다 빼고 살았습니다. 우리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뭐 더 이상 수행할 게 없다. 너는 할 일 다 마쳤다.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할 일 다 마치고 수행할 거 없는데 뭐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게 없는 사람이 무슨 힘이 나겠습니까? 힘 없이 살았습니다. 정말 힘 없이 살았습니다. 아침이 되면 일어나고 때가 되면 밥 먹고 출근하고 일하다가 퇴근하고 또 자고 그냥 눈앞에 떨어지는 일이 있으면 그 일하고 그냥 그렇게 살았습니다. 제 와이프가 이제 명절 때 그때가 설 때였을 겁니다. 다들 형제들이 모였는데 와이프가 이제 형한테 가서 좀 얘기 좀 한마디 하세요. 아무 힘이 없어요. 죽은 사람하고 사는 것 같아요. 와이프가 그 얘기를 다 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사는 게 맞느냐? 그렇게 사는 게 틀리느냐?
물론 우리가 시와 비가 없으니까, 그 당시엔 시와 비가 없으니까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고. 자, 그러면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니까 그럼 어떡하라는 겁니까? 힘을 내라는 겁니까? 힘을 내지 말라는 겁니까? 그래서 오늘 얘기는 사실 결론이 그거죠. 힘을 낼 땐 내고 내지 않을 땐 내지 말자. 사실 이제 그 얘기인데, 그렇게 살다가 이제 그 2009년의 환경을 보니까 힘바람일, 한문으로 힘역자에서 힘역바람이라는 게 나온단 말이죠.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왜 보살도를 행하는 사람들은 힘이 필요할까? 할 게 없는데, 할 일을 다 마쳤는데, 더 이상 수행할 것도 없는데. 그렇다고 오만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힘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 선원장님 힘 있지 않습니까? 물론 무력에 힘이 없는 힘도 있고 힘이 있는 힘도 있고, 때로는 힘이 있는 힘을 보이고 때로는 힘이 없는 힘을 보이기도 합니다. 힘이 있기도 하고 힘이 없기도 하니까. 그런데 내가 만일에 출가해가지고 임재스님처럼 출가한 중이라면 힘이 하나도 없어도 됩니다. 그냥 아침에 눈 뜨면 나가서 마당 쓸고, 공양 시간 되면 공양하고, 예불할 시간 되면 예불하고, 그래도 밥은 먹고 옷은 입고 그러고 잠은 자고 살 수 있습니다. 우리처럼 속에 사는 사람은 저처럼 루저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루저가 된 걸 뭐 후회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 어쨌든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는 출가자가 아닌 속에 사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삶을 달리 봐야 한다는 것이죠. 요즘 이제 제가 이제 그 유마경을 보는데, 유마경을 보다가 이런 구절이 있어가지고 또 무릎을 쳤습니다. 백봉 선생님이 이제 번역하신 불도품에 나오는 구절인데, 백봉 선생님이 이제 번역하신 걸 읽어보면, 탐욕을 행하여 보이되 모든 찌달림을 여인다. 이제 염착이라. 염착. 물들고 집착하는 그것을 이제 버린다는 거죠. 탐욕을 행하여 보이되 모든 찌달림을 여인다. 부하가 터짐을 행하되, 그러니까 이제 부하가 난다 그러잖아요. 화가 나는 걸 보고. 부하가 터짐을 행하되, 그러니까 화를 막 내되 모든 중생에게 성냄과 걸거침이 없다. 성냄, 걸거침이라고 하는 건 이제 장애를 이제 선생님은 걸거침이라고 번역을 하셨어요. 부하가 터짐을 행하여 보이되 모든 중생의 성냄과 걸거침이 없다. 간탐, 아끼는 거죠. 간탐을 행하여 보이되 안과 밖에 있는 것을 버려서 몸과 목숨을 아끼지 않으며, 게으름을 행하여 보이되, 우리는 부지런해야죠. 수행자 게으르면 되겠습니까? 그러나 게으름을 행하여 보이되 부지런히 공덕을 닦으며, 어지러운 뜻을 행하여 보이되 항상 가라앉아 있음을 생각하며. 금강경에서는 이런 구절을 못 봤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 선수행하는 사람들은 경을 거의 안 봅니다. 선생님도 우리 보고 경 보는 걸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저한테는, 우리 때는 그러셨어요. 다른 때는 또 달리 말씀하시기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때는 경 보는 걸 즐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 경을 거의 안 보고 살았어요. 금강경도 그 복 받는 얘기가 하도 많아가지고 그게 싫어서 안 봤어요. 그러다가 이제는 조금 이제 세월이 흐르고 눈이 열리니까 이제는 그런 것도 좀 보는데, 유마경을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걸 거꾸로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자, 탐욕을 행하여 보이되 모든 찌달림을 여인다. 모든 찌달림, 그러니까 염착을 벗어난다. 이거를 앞뒤를 A와 B를 이제 바꿔서 B를 먼저 하면은, 모든 찌달림을 여의되 탐욕을 행하여 보인다. 그러니까 모든 찌달림에서 여의나 탐욕을 행하여 보이며, 모든 중생에게 성난과 걸거침이 없되 부하가 터짐을 행하여 보이며, 안과 밖에 있는 것을 버려서 몸과 목숨을 아끼지 않으나
간탐을 행하여 보이며 부지런히 공덕을 닦거나 게으름을 행하여 보이며 항상 가라앉았음을 생각하나 어지러운 뜻을 행하여 보인다. 도인은 앞서 제가 도인의 상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도인이 막 화를 내고 하면 그건 사입이에요. 우린 그런 생각들은 많이 합니다. 도인이 야 너 그거 좋네, 나 이리 다오, 내가 갖고 싶다. 그러면 또 도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러니 뭐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시체가 되는 것이 본 것처럼 하지 않고 드러나 들은 것처럼 하지 않고 하는 시체처럼 사는 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도인의 삶일지도 몰라요. 지금 이제 보면은 우리 신물계도 나와 있죠. 신물계에도 예를 들어 수유처자나 물타의 연이라 처자를 두나 처자를 거느리나 쏠림에 떨어지지 말아라. 처자를 두라. 처자를 두고 처자를 부양하기 위해서 돈도 벌어야 되고 처자와 잠도같이 아내와 잠도같이 자야 되고 애도 학원에도 보내고 학교도 보내야 된단 말이죠. 그러나 쏠리지 마라. 그러니까 아이에게 무슨 직장에 가서 돈을 벌든지 아니면 이 수술을 해서 돈을 벌든지 저 사람은 커피콩을 볶아서 커피를 팔아서 돈을 벌어 가지고 처자를 부양하고 아내를 먹여 살리고 자식을 가리키고 하는 것들은 그거는 해라. 그거 해야 한다. 문마경도 그렇고 백훈 선생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안 하셨지만 표현을 안 하셨지만 그러나 쏠리지 말아라. 쏠리지 마는 게 뭡니까? 저는 담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예전에 저도 담배를 피웠는데 예전에는 이제 친구들 만나가지고 밤에 고스톱을 많이 했죠. 한 80년대까지는 많이 했습니다. 고스톱 하면 날이 새잖아요. 날이 새고 그때 고스톱 하면서 보통 술 마시고 담배 피고 하는데 술은 떨어져도 참고 고스톱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담배는 떨어지면은 참을 수가 없습니다. 담배가게 비게 되면 그 다음은 이제 꽁초를 골라가지고 장초를 골라서 다 피기 시작합니다. 그거 피고 나서 그거마저 없으면은 꼭 필타워에 조금 붙어 있는 것까지 다 다시 또 그 누가 폈는지 그땐 더럽고 깨끗한 것도 없습니다. 그거를 또 불 붙여서 또 피웁니다. 그거마저 떨어지면 누군가 한 사람을 보내가지고 좀 돌아다녀 봐라. 24시간 한 그런 편의점이 없었는데 그때 어디 가면 좀 살 수 있는 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보내가지고 담배를 사오게 했죠. 그게 쏠림이죠. 담배를 피우고 싶은 생각이 있지만은 나는 빛깔도 소리도 낼 수 없는 자리인데 무슨 담배야? 척하면은 담배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거 초연함을 갖는 거. 맛있는 음식을 보고 침을 꿀꿀꿀 하다가 딱 돌아서는 순간에 그 음식에 대해서 잊어버릴 수 있는 거. 그게 쏠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탐욕을 행하라. 탐욕을 행함을 보이래. 간탐을 아끼고 탐하는 것을 행하여 보이나. 우리는 아끼고 하는 것은 제가 이걸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걸 하나 가지고 있는데 누가 이거 달라고 합니다. 제가 이거 3개나 있거든요. 예를 들어. 그중에 하나 달라고 그러는데 안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인이 그렇게 간탐심이 있다. 또 그러면서 도인 얘기를 또 흉을 보는 거라고. 간탐을 보여라는 거지. 간탐을. 그러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을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가장 우리가 소중히 생각하는. 저는 우리가 그릇된 도인의 상이라든지 우리가 출가한 사람의 흉내를 낼 필요가 없다. 우리는 이 속에서 우리의 이 속에 사는 사람으로서 충실하게 살아가야 한다고 저는 이제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제가 이제 한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그 사명이라고 그럴까, 미션이라고 그럴까. 이제 저희 같은 이제 컨설팅하는 사람은 미션이라는 말을 썼는데 전문 영역이라고 그럴까. 이제 그런 쪽에서 하나의 뜻을 세워야 합니다. 저는 이제 지금도 이 커피콩을 볶는 그런 일을 하고 있으니까 전 그런 면에서 제가 이제 뜻을 세워야 합니다. 저는 이제 이 월급을 받는 사람으로서 저를 머리가 허연 사람을 채용을 해줬어요. 우리 도반입니다. 그 사람도 도반인데 이제 제가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이 보이니까 저를 채용을 했는데 제가 그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대한민국에서 마시는 커피를 꼽을 때 내가 볶은 커피가 그 중에 하나가 되도록 해주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게 제가 해야 할 미션입니다. 내가 성형외과를 한다고 그러면 내 성형외과에 오는 환자들이 그들이 원하는 아웃풋을 가질 수 있도록 뭐 그 사람들하고 잘 협의해서 그 사람들이 가장 조화로운 어떤 하나의 얼굴을 만들고 그 얼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성형외과 의사의 미션입니다. 손 원장님은 이 국선도도 하시잖아요. 국선도를 배우러 오는 사람들한테 국선도를 잘 가르쳐서 육체와 정신적으로 성숙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 손 원장님의 미션이란 말이죠. 내가 떡집을 한다고 그러면은 뭐 떡이라는 게 본래 빈 것인데 맛이라는 게 본래 정해진 것이 없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정말 사람들이 맛있어하는, 사람들이 먹고 건강할 수 있는 음식을 대용할 수 있는 정말 이렇게 맛있는 떡도 있구나 하는 걸 하나의 본보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떡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게 사명입니다. 직장 생활하는 사람 같으면은 자기가 맡은 일을, 예를 들어 청해진 해운에 근무하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정말 실어야 할 화물을 싣고 배가 보건될 수 있는 폐용수를 싣고 그게 그 사람의 책임입니다. 사명입니다. 근데 이 사명과 더불어 이제 우리가 필요한 것이 연민이죠. 연민. 사명만 하다 보면은 이 사람에 대한 사랑이 아니고 자기가 추구하는 어떤 탐욕의 결과가 만들어질 수도 있죠. 우리가 이제 부처님이나 보살님들 생각하면 이제 자비 얘기를 하는데 자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져야 할 가장 핵심적 가치입니다. 왜 커피를 볶느냐? 왜 콩을 볶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행하는 사람이 볶은 커피와 청해진의 이 선장 같은 사람이 볶는 커피는 그 커피를 마신 사람의 결과가 확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맛도 다르겠지만 그것이 주는 임팩트도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부처님이 여기서 커피콩을 볶으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커피를 마시는 사람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 그 유마경은 향정열의 그 향밥도 나오는데 그 향이 나는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깨달음으로 인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하는 사람들이 만드는 것, 제가 떡집을 한다고 그러면 제가 먹은 떡을 먹는 사람들은 깨달음의 길로 가도록 하는 모혼을 담아서 그 떡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 떡을 싸게 만들기 위해서 불량 색소를 넣는다든지 어떤 그 맛있게 하기 위해서 어떤 이상한 걸 집어넣어 가지고 사람이 건강을 해치는 것이 아니고 이 떡을 먹고 아픈 사람은 낫고 이 떡을 먹고 키가 작은 사람은 키가 크고 이 떡을 먹고 공부 못하는 사람은 공부를 잘하고 이 떡을 먹고 고통받는 사람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떡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게 연민이거든요. 제가 커피를 먹으면서 그런 생각을 하면 커피 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유마경에 보니까 이 직심이란 얘기가 나옵니다. 직심, 고든 마음, 발을 고들 찍자에서 직심이 도량이다 하는 이제 표현도 있고 한데
이 직심이라는 표현을 보면서 문득 백봉 선생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렇지. 백봉 거사의 삶이 직심이었지. 제가 지난주에 이제 부산 상고에도 갔다 왔습니다. 저는 백봉 선생님을 굉장히 사모합니다. 이제 뭐 남녀간에 사모하고 그러는 게 있는데 제자가 스승을 따르다 보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아마 선생님도 그러실 거예요. 이성이 아니고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 그래서 백봉 선생님의 그 흔적을 찾아보기 위해서 이 부산 상고까지 갔었는데 백봉 선생님이 이 부산 상고를 1년 다니다가 제적을 다녔거든요. 거기 보면 뭐 성격은 쾌활하고 뭐 그런 것들이 학적부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1학년은 다녀셨기 때문에 1학년 나는 채워져 있습니다. 이 선생님이 기술하신 내용이 거기 들어 있는데, 그러니까 1학년 동안 다니다가 그 2월 27일 날, 그때는 이제 4월 학기였기 때문에 4월 1일부로 이제 승급이 되는데 2월 27일 날 퇴학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퇴학을 당한 이유가 부산 상고의 명칭 때문이었죠. 이제 본래 부산 상고였는데 그게 부산진 상고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다가 부산 제2상이 되어버렸거든요. 부산 2상. 그래서 부산 상고가 부산진 상고로 될 때 이 백봉 선생님의 1년 스승되는 그 일송 정영모 선생이 데모를 주동자가 한 사람이 돼가지고 부산 상고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부산진 상고가 되느냐, 우린 그 이름을 거부한다 그래가지고 주동자 중에 한 명이 돼가지고 동맹 휴학이 됐는데, 그 문제가 이제 부산진 상고로 이름을 바꾸는 건 문제가 있다 해서 그 다음에 부산 제2상이 돼버린 겁니다. 이제 일본 애들이 다니는 학교는 제1상이 되고, 이제 조선인 학생들이 다니는 이제 조선인 뿌리가 사학인데 지금 공립이지만 그 학교는 이제 2상이 되는데, 이때 백봉 선생님이 주동자 중에 한 사람이 된 거예요. 받아줄 수가 없다. 옳은 것은 옳은 것이고 그른 것은 그른 것이다. 시와 비가 칼 같았습니다. 백봉 선생님이 청해진 해원에서 근무하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난리가 났을 겁니다. 잘렸을 겁니다. 잘리죠. 화물 과적해야 되는데 못 싣게 하고, 개조에서 평형 문제가, 보건 문제가 있는데 평형수 들쳐야 되는데 그거 가지고 막 싸우고 되면은 되겠습니까? 그 이후에 이제 백봉 선생님이 청년운동을 하셨는데, 이 청년운동을 하시다가 1931년에 이때 이제 1930년에 이제 조선방직에 큰 그 동맹 파업이 일어났습니다. 조선방직이라는 이 회사가 조선에 있던 가장 큰 방직 회사, 가장 큰 회사였는데, 그 회사 영웅들이 파업을 할 때 백봉 선생님이 계셨던 그 청년 동맹이 개입을 해가지고 그 문제를 더 키워줬어요. 그것이 이제 1930년 일어난 일인데 그 일로 해가지고 이제 31년도에 감옥에 가서 1년 동안 형을 사셨습니다. 백봉 선생님이. 그러니까 이 양반 이 청년 활동하시면서 눈에 거슬리는 것은 참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이 양반이 돌아가실 때까지 우리가 입주해서 본 그 당신의 모습과 정확히 일치해요. 잘못된 건 그 아주 추상같이 야단치시는 거예요. 그게 직신입니다. 옳음과 그름,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분명히 얘기하는 거. 우리가 그렇게 세상 삽니까? 못 삽니다. 청해진 해원 같은 단적인 일이란 말이죠. 제가 이제 문득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이제 직장 생활을 삼성이라는 데서도 해봤고, 그 다음에 레고라고는 이제 다 없었죠. 그 다음에 AIG에서 해봤는데, AIG는 좀 이제 직심을 발휘하기가 좀 어려운 직장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그 전에 직장에서는 대체로 우리가 정말 솔직하고 시는 시고 비는 비를 따지면서 일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장 생활 하더라도 이 직심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면은 그만둬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 불자로서 수행자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이죠. 만일에 제 아들이 그런 그 아닌 것을 그렇다고 하면서 살아가는 직장이라고 그러면 저는 항상 때려치우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이처럼 저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전 세 가지를 생각을 합니다. 사명감이 있어야 한다. 사명감이 있어야 한다. 내가 예를 들어 떡집을 한다 그러면 내가 정말 맛있는 떡을 만들고 싶다.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연민이더라. 이 떡을 먹는 사람들. 그리고 내 집에 저녁에 가난한 사람들이 떡을 살 사람이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오면 내가 그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떡도 좀 만들어 놓겠다. 그 세상 내 떡을 먹을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노력하는 그런 연민이 있어야 돼. 그래야 그릇되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으면은 청해진 해온 위병원이 처럼 된단 말이죠. 네가 알아서 살아 이놈아. 난 돈 벌 거야. 그런 결과가 만들어진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직심. 이제 백봉사님 생각을 하면은 그 연민도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이제 해방이 됐죠. 그 외정 시대 참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감옥을 2번이나 가졌습니다. 감옥을 외정 시대 때. 해방이 딱 됐어요. 해방이 되니까 근데 백봉 선생님이 이제 하던 청년 활동이 이 좌파들 거기 이제 그 청년 동맹을 끈 신간이라든지 그쪽을 주도한 사람이 강대영이라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그 이 부산시 인민위원장에다가 조선공산당 부산 총책임자였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주로 단체를 리드를 할 때 백봉선생이 그쪽에서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백봉선생님이 많이 어울리는 분들이 좌파 쪽에 있는 분들이었어요. 이제 조선 이 외정 시대에는 아마 제가 이제 간접적으로 듣기에도 그런 이 사회주의적인 신념을 가진 분들이 많았다. 그래서 선생님 본문 들어보면 헤겔이나 뭐 막스 뭐 그런 얘기들 많이 나오잖아요. 아마 그때 이제 그런 책도 보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제 그 좌파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만든 단체가 건국준비위원회인데 이 건국준비위원회에 백봉 선생님이 부산 중부지구 책임자가 되셨어요. 부산에 이제 중부, 뭐 서부지구, 남부지구, 중부지구 있었던 모양이죠. 그 중에 이제 중부지구 책임자였는데 그때가 이제 미 군정 시대였는데 미 군정이 관리하는 창고에 쌀이 들어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끼니가 없어가지고 굶어 죽는 걸 보고 백봉 선생님이 그거를 내준 거예요. 너들 이거 먹고 살아라고. 그러니 거기 국법이 있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감옥 5년형을 언도받았습니다. 또 감옥에 가게 되는 거예요. 하여튼 그러니까 이 직심이 아니면 그냥 눈 감아 배고픈 사람 여기 창고에 쌀이 가득해. 뒤에는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어. 야, 너를 나가서 좀 어떻게 좀 하고 살아 이놈들아 하고 그냥 살면은 감옥 안 간단 말이죠. 그러나 그거를 참지를 못해 이 양반이. 왜? 그 직심, 연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고 그 쌀을 주고 5년 동안 감옥에 5년형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가 있는데 그게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저 사람은 자기 이익을 위해 사익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닌데 5년형 나오고 과도하다. 다시 재판해달라. 재심을 요청을 해가지고 재심 판결에서 좀 행위는 그렇지만은 잠자기 준다 해가지고 석방을 해줬어요. 그래서 감옥에서 풀려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참 저는 그 백봉 선생님의 제자로서 스승의 삶을 들여다볼수록 참 좋아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선생님에서 보이는 그런 연민과 선생님에서 보이는 그런 직심과 그런 그 직심과 연민을 가진 분이 예를 들어 성형외과 선생님, 의사 선생님을 사셨다고는 어떻게 사셨을까? 아마 정말 멋진 성형외과 의사 선생님이 되셨을 겁니다. 저처럼 커피콩을 먹는 사람이었으면은 정말 맛있는, 정말 멋진 로스터가 됐을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세상에서 우리는 출가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에서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걸 알아야죠. 우리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이것을 한다. 우리가 제가 건강력을 볼 때 건강력은 무주, 머뭅이 없음을 많이 가르치시죠. 주장하시죠. 건강력에서 부처님은 머뭅이 없어야 한다. 수술에도 머뭅이 없어야 되고 떡을 만드는 거에도 머뭅이 없어야 되고 컵콩을 볶는 거에도 머뭅이 없어야 한다. 멋진 떡집을 운영하는 거에도 머뭅이 없어야 되고 맛있는 커피를 만들고자 하는 거에도 머뭅이 없어야 한다. 그러나 또 어떻습니까? 저는 과거에는 그게 전부 다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얼마 전부터 그 머뭅이 없는 것에도 또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게 원문에 맞습니다. 정말 내가 맛있는 커피를 볶아야 돼. 이를 악물고 밤새며 합니다.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거기에도 염자나 염착, 물이 들거나 집착이 일어나면 그것도 잘못된 것이란 말이죠. 정말 맛있는 커피를 볶고자 해요. 그러나 돌아서서 그거를 떨려버리지도 않아야 된단 말이죠. 정말 아들이 내 애가 대원외고 가가지고 서울대 가길 바래요. 그래서 공부를 시켜요. 그러나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 지 하고 싶은 거 하게 해주지요. 딱 돌아설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나 또한 돌아섰다가 다시 이쪽으로 가는 것도 그것도 우리가 머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뭅이 없는 거는 우리가 출가한 사람의 모습에 머뭅이 있어서도 안 되지만 속에 사는 사람의 모습에 머물러서도 안 되고 그러나 출가한 사람의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또 속에 사는 사람의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그게 또 방편이고 그게 우리의 무예부 자유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 이 아항경에 보면은 처자 부처님이 처자하고 같이 전생담 보면 이제 처자하고 같이 가다가 누가 처자를 달라고 그러면 처자를 주죠. 지금이야 이제 처자는 소유의 개념이 아니지만 이전에는 이제 소유의 개념이었던 것 같아요. 처자도 줄 수 있는, 처자도 보시하는 곳이 이제 여기저기 나오죠. 그 사랑하는 처자, 아내와 자식만큼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 외국 여행 가면 아내보다는 이제 애를 생각이 더 많이 나지만 어쨌든 가장 사랑하는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게 처자란 말이죠. 아들 군대 갈 때 그거 뭐 다 울잖아요. 그거 이제 훈련소 거기까지 가서 거기 이제 입영장까지 가가지고 그렇게 사랑하는 처자식인데 주잖아요. 목숨도 버릴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간탐을 행하여 보인다. 때로는 아낀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아끼는 사람입니까? 버리는 사람입니까? 아끼는 사람도 아니고 버리는 사람도 아니고 빛깔도 아니고 빛깔 아님도 아니고 밝음도 아니고 밝음 아님도 아니고 어둠도 아니고 어둠 아님도 아니고 어둠이 아니기 때문에 밝음을 찾고 밝음이 아니기 때문에 어둠을 찾고 그렇게 자유롭게 살아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막 욕심도 부려야 돼요. 욕심도 막 부리고 욕심에서 벗어나기도 하고 그러나 거기에 붙잡혀서는 안 되죠. 노예가 되고 종이 돼서는 안 된단 말이죠. 담배가 피우고 싶어가지고 한밤중에 옷 다 입고선 어디 담배 파는 가게 없나 이 동네 저 동네 기업거리 그거는 안 된단 말이죠. 돈을 열심히 벌어요. 돈을 막 벌어. 100억, 1000억, 1조 막 번단 말이죠. 그러나 연민과 직심을 버려서 안 되고 돈을 1조를 벌었지만 어느 날 다 털어가지고 어디 기부하고 떠날 줄도 알아야 되고 제가 다시 백본 선생님 만난 후에 세상 생활을 시작한 게 83년입니다. 1983년에 이제 삼성에 입사하면서부터 이제 그 선생님 떠나가지고 사회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지금 다시 산다 하면은 정말 멋있게 정말 재밌게 살 겁니다. 정말 재밌게 살 겁니다.
공부도 정말 재밌게 할 겁니다. 그러면은 자 보세요. 우리가 공부하는 거와 공부하지 않는 것이 둘이다 하면은 어디서 몽둥이가 날라오겠죠. 어디서 몽둥이가 날라올 겁니다. 예 이놈아 넌 불이법문도 안 받느냐. 백봉 제자가 어디 그런 헛된 소리를 하느냐. 몽둥이가 날라올 겁니다. 자 그러면은 공부하는 거와 공부하지 않고 속에서 돈 버는 게 하나다 하면 맞다 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나는 세속에서 돈을 벌고 자식을 서울대 보냄을 해서 난 수행을 하겠습니다. 수행인가요, 그게? 사명과 연민과 식심이 들어있다면,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다 빈 것을 안다면, 우리 자식을 자랑을 해요. 대원외고 들어가고 서울대 들어가면 자랑하잖아요. 그러나 자랑하는 내 자신이 이게 자랑할 게 없는 걸 내가 자랑하고 있다는 걸 안다면 그게 왜 수행이 안 되겠습니까? 떡을 만들 때 내가 떡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이 떡을 먹는 사람도 그 입이 먹는 게 아니고 다 하나로서 모두가 함께 떡을 빚고 모두가 함께 떡을 먹는다는 걸 알며 떡을 빚는다면 왜 그게 수행이 안 되겠습니까? 항해사가 조타수가 배를 운전하는데 안전하게 배를 운전하는 그 사명감을 가지고 이 배에 탄 사람들이 편안하게 쉬면서 목적지에 도착하도록 배를 저으면서 이 본래 한 뿌리라는 걸 알고 있다고 하면 왜 그게 수행이 안 되겠습니까? 그게 우리가 하는 진정한 새맑기 수행이거든요. 제가 제 수행을 보면은 적어도 한 15년 정도는 겉돌았습니다. 수행과 삶이 격리되어 있었던 거죠. 그러나 서서히 이게 하나로 통합이 되기 시작했어요. 삶 자체가 수행이 되고 수행이 삶이 되고.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아상이 줄어드는 거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잘난 체 하는 것들 줄어드는 거. 잘난 체 하는 게 만병의 원인이잖아요. 우리 여성분들 보면 남편 잘난 체 하는 거 참고 꼴불견이잖아요. 저는 얼마나 잘났습니까? 제가 서울대 나왔고 삼성그룹에서 비서실까지 가서 일을 했습니다. 참 똑똑한 사람이었거든요. 잘난 체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이 하나의 이 삶과 우리가 얘기하는 그 삶과 수행이 하나가 되는 진정한 새맑기 수행이 일어나는 저는 그거로 좀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되어야 정말 그 자리를 할 수 있어요. 그 자리가 뭡니까? 왜 우리가 그 자리를 드러냅니까? 내가 있어서 그 자리를 아는 게 아니거든요. 그 자리가 드러낼 때 그 자리로서의 내가 그 자리를 하는 겁니다. 근데 나라고 하는 것이 딱 버티고 있으면은 그 자리가 들어오질 못해. 드러내질 못해. 그러니까 내가 없고 오직 세상의 모든 우리가 중생이라고 하는 중생만 보일 때 내가 중생들을 위해서 맛있는 떡을 만들고 중생이 아픈 사람은 나을 수 있는 떡을 만들고 정직하게 만들고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새맑기 수행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